자, 저희 통합과학 물리 첫 수업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떨어지는 것과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뭐 사람도 떨어지고요. 사과도 떨어지고 죄다 다 떨어지는데 달은 떨어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했었죠. 물론 그거에 대해 아주 오답이지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매우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네 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 조합에 의해서 이제 물건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물이나 흙으로 이루어진 애들은 자연적으로 아래로 떨어지니까 결국 사람이나 물건이나 뭐 나무나 식물들은 다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늘은 왜 안 떨어지냐, 이거에 대한 질문으로는 이분은 답을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답을 했죠. 일단 하늘의 과학과 땅의 과학은 다른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시도하려고 했고 마지막에 성공한 사람이 갈릴레오 그리고 뉴턴으로 이어지는 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먼저 갈릴레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갈릴레오의 사고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이 갈릴레오 사고 실험을 할 때 갈릴레오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수학에서 말하는 귀류법을 사용했는데요. 뭐 간단하게 뭐 이거가 뭐 시험에서 당장 이거를 해라라는 건 아니니까, 뭐 간단하게 루트 2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귀류법을 이용해서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방식을 이제 한번 수업 시간에 안내를 했었고요.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일단 루트 2가 무리수인 건 알고 있지만 만약 유리수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루트 2가 유리수면 a분의 b인 서로소인 a분의 b로 쓸 수 있지만 계산을 해보면 b도 짝수가 나오고 a도 짝수가 나와서 결국 가정이 오류가 되는 상황, 다시 말하면 a가 유리수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그럼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니까 무리수구나, 이제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리려고 했던 방식도 이와 비슷해요. 일단 가벼운 게 먼저 떨어진지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지 이제 뭔가 이렇게 서로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그럼 먼저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이걸 인정해 놓고 얘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가벼운 거, 조금 무거운 거, 아주 무거운 거 순서로 이렇게 를 놔두고 동시에 떨어졌을 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C가 제일 먼저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B, 그 다음 A 순서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A와 B를 주로 연결하면 A는 천천히 떨어지려고 할 거고 B는 빨리 떨어지려고 하는데, 문제는 둘이 실로 묶은 거예요. B는 빨리 떨어지고 싶어 하고 A는 천천히 떨어지고 싶어 할 거니까 결국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실로 묶여서 이런 묶이 될 거고요. 실을 좀 꽉 묶더라도, 다시 말하면 조금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면 A랑 B랑 이렇게 뭐 본드로 붙이든 실로 꽁꽁 묶든 이렇게 묶어더라도 A와 B를 떨구기 시작하면, 떨어뜨리면 결국에는 회전해서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A는 천천히 떨어지고 싶어 하고 B는 빨리 떨어뜨리고 싶어 하니까 마치 A가 B를 잡아당기는 형태가 돼요. 다시 말하면 A 입장에서 B한테 천천히 가라고 달리기를 한다면, 달리기 빠른 애랑 느린 애가 둘이 동시에 손을 잡고 뛰면 달리기 느린 애가 달리기 빠른 애한테 일종의 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좀 빨리 달리고 싶은데 A가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떨어뜨리면 결국 누가 1등 할 거냐면 얘가 1등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2등을 할 거고 얘가 3등을 하는 꼴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 가정에서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고 했는데 분명히 여기서 C는 A랑 B의 무게를 합친, 질량을 합친 애거든요. 지금 이 상황도 사실은 A랑 B랑 지금 섞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 둘은 같은 애인데 본질적으로 같은 질량인데 어떨 때는 2등을 하고요, 어떨 때는 1등을 하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같은 질량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르냐, 결과가. 그래서 결국에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 이 가정을 버리자. 그러면 근데 가벼운 거가 먼저 떨어진다도 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떤 거다? 결론은 질량과 상관이 없구나. 질량과 무관하게, 질량과 무관하게 같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두꺼운 책과 종이 한 장이 같이 떨어지는 것도 한번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었죠. 자, 이제 여기서 갈릴레오가 밝힌 거는 딱 하나예요. 무거운 거든 가벼운 거든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다예요. 여기서 이제 뉴턴은 하나 더 진행을 합니다. 근데 달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달은 왜? 이거에 대해서
뉴턴이 생각했던 건 달과 그냥 물체의 가장 큰 차이가 달은 움직인다. 혹시 움직이면 천천히 떨어지나? 지금 보면 지구 주위에 달이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었죠. 이거 한번 계산해 봤더니 거의 1km를 1시간에 가는 이만한 속도였어요. 1시간에 한 1초에.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혹시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 좀 늦게 떨어지나? 라는 의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실험을 진행해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박수치기도 한번 해봤고 이 지금을 진행해 보면 앞으로 가는 이 속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던진 거랑 그냥 제자리에서 떨군 거랑 동시에 두 개를 비교해 봐도 결국 떨어질 때 같은 높이만큼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같은 높이만큼. 그러면 이거는 빨리 간다고 앞으로 빨리 던졌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럼 도대체 뭐 때문일까?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간단히 일단 그럼 빠르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서요. 그래서 빠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누가 더 빠르냐 할 때 여러분 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100m를 10초에 뛰네. 2초보다는 같은 10초면 멀리 가는 애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기를 분석할 때 필요한 거 두 가지. 얼마나 움직였니? 근데 그때 걸린 시간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시간당 움직인 거리로 빠르기를 측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칸수 채워서 이거 안에 한번 해보는 거 했었죠. 그래서 보니까 아래로 움직일 때는 다 똑같이 움직였고요. 이게 A나 B나 다 똑같이 움직였고 똑같이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거 실제 수업 시간에 했을 때 정확히 10m/s 제곱 나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중력과 속도 9.8이랑 거의 같은 값이 나왔어요. 이거를 잠깐만 언급을 해보면 0.1초 동안에 0.05m 갔어요. 5cm 갔으니까. 그러면 0.1초 동안에 0.05m를 갔어요. 그러면 이게 속도로 따져주면 0.5m/s죠. 근데 이 다음 상황을 보면 여기서는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0.15m를 가는데 0.1초가 걸렸으니까 이 경우는 1.5m/s고요. 그 다음 상황도 보면은 계산해주면 2.5m/s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해 볼까요? 0.5m가 0.5ms가 1.5m/s가 됐고요. 1.5m/s가 2.5m/s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될 때 얼마 걸렸고 이렇게 될 때 얼마 걸렸는지 생각해 보면 0.1초 동안에 이만큼 속도가 늘어났고 0.1초 만에 이 정도 속도가 늘어났으니까 결국 속도가 얼만큼 변했냐면 0.5가 1.5가 됐어요. 그러면 속도가 1m/s 증가한 거죠. 몇 초 동안에? 0.1초 동안에.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면 10m/s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써주면 10m/s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똑같이 떨어지네. 결국 뉴턴이 생각했던 건 빨리 움직이니까 천천히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달도 안 떨어지는 게 성립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뉴턴이 생각이 이거죠. 지구는 동그랗구나. 그러면 지금 지구가 있고요. 달이 있는데 달이 앞으로 가. 근데 떨어져. 또 앞으로 가, 떨어져. 또 앞으로 가, 떨어져. 결국 지구의 입장에서는 높이가 일정한 상태로 계속 운동을 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뉴턴이 생각했던 이거예요. 왜 땅과 하늘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다 똑같이 지구로부터 잡아당기는 힘을 받는다. 그래서 이거를 만유인력, 모든 물질, 질량 있는 모든 물질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라는 것을 뉴턴이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 힘의 크기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힘의 크기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이건 비례 상수고 그리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죠. 질량 M1, 질량 M2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얘기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이 나왔으니까 힘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를 해보고 넘어갈 거예요. 역학적 시스템의 역학적, 그러니까 힘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힘은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상호작용이에요. 상호는 서로 상자, 다시 말하면 서로 주고받는 힘이에요. A가 B한테 힘을 주면 B도 A에게 똑같은 힘을 준다.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작용을 하면
B는 A한테 반작용을 한다. 이게 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직접 확인하려고 용철 두 개를 엮어서 확인해 봤죠. 이렇게 용철 두 개 놔두고 이거를 이렇게 고리로 해서 이렇게 엮은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여기를 당기고 여기를 이렇게 붙잡고 있고 얘만 당겨도 여기도 똑같이 8, 얘도 똑같이 8 이렇게 늘어나는 거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작용 반작용 똑같이 일어난다 라는 거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B도 그의 똑같은 힘을 A한테 가한다. 방향은 반대다. 그래서 이거를 작용 반작용이라고 얘기했고요. 그와 관련돼서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표현하는 연습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번은 조금 쉬우니까 2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2번 같은 경우에 물체 A에 10N의 힘을 작용하면 여기 있는 A는 앞으로 가려고 할 테니까 B를 밀 거예요.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이 있을 거고, 반대로 A가 B를 미면 B도 A를 미는 힘이 있어요. 얘네 둘이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그래서 A가 받는 힘을 총 다 말해보면 A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하고요. 또 B가 A를 미는 힘 이렇게 두 가지가 작용합니다. 그리고 B가 받는 힘은 이 핑크색밖에 없죠. A가 B를 미는 힘 이렇게밖에 없다. 물론 중력도 받고 수직 간격도 받겠지만 이거 서로 합쳐서 0이니까 일단 생각을 안 할게요. 그럼 이렇게 각각 A가 2개, B가 하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A랑 B가 있는데 각각 받는 힘을 다 적어본 게 이거예요. 일단 여러분 잠깐 화면 멈추시고 이제 이걸 한번 직접 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힘을 찾는 좀 간단한 방법은 이겁니다. 뭐 중력, 전기력, 그리고 뭐 자기력, 이렇게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이 힘의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얘네들은 일종의 초능력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 얘네들은 원격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원격 작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 터치하지 않고도 작용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 중력, 전기력, 전기력은 이제 플러스랑 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잡아당기고 이런 거를 이제 전기력이라고 부르고요. 자기력은 N극, S극, 자석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힘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힘은 서로 접촉해야만 힘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체 A, B를 보면 A, B는 기본적으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습니다.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고요. 중력 당기는 힘이 있고, 그래서 이 중력을 제외하면은 A랑 B에 작용하는 힘은 다 터치가 돼 있어요. 접촉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접촉돼 있냐면 물체 A랑만 접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를 받치는 힘 이거 하나가 추가적으로 돼 있는 거고요. 네, B가 받는 힘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 거고, A가 받는 힘을 생각해 보면 A가 받는 힘은 지금 B가 누르는 거, B가 A한테 누르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A는 바닥이랑도 접촉돼 있죠. 그래서 바닥이 A를 받쳐주는 힘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에 작용한 힘은 세 개가 있고요. B에 작용한 힘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꼭 잘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체 A에 작용하는 힘 다 찾고 B에 작용하는 물체 힘 다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력 빼고는 다 접촉되어 있는 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하나 있고요. 중력이 잡아당기는 거, 그거 외에 실과 연결돼 있거든. 실 PQ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 Q가 B를 당기는 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중력 외에 실 P랑도 연결돼 있고 실 Q랑도 연결돼 있으니까 실 P가 A를, 그리고 실 Q가 A를 이렇게 두 개의 힘이 추가로 더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A는 총 3개의 힘이 작용하고요, B는 총 2개의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떤 건지, 누가 누구한테, 그러니까 힘을 쓸 때는 꼭 뭘 말해야 되냐면 주체랑 받는 사람 써야 돼요. 그래서 누가 어느 방향으로 누구에게 가하는 힘, 이렇게 해서 꼭 힘을 말할 때는 이거를 모두 말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봤더니 중력은 좀 독특한 특징이 있었어요. 아까 힘을 표시할 때도 중력만 유일하게 원격 작용이 가능하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서 몰래 뭘 먹어도 지구는 그걸 귀신같이 알고 정확히 그만큼 그 질량만큼 추가적으로 우리를 땡긴다고 이렇게 설명을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력은 일단 질량이 있으면 무조건 당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당기는데 지구만 당긴 게 아니라 서로 당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용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다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체 A 같은 경우에 B가 A를 당기지만 이와 상응하게 A와 B도 A가 B를 당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힘이 큽니다. 근데 A의 질량이 커져서 B가 A를 당기는 힘이 커지면 이와 똑같이 B도 A를 당기는 힘이 같이 커져요. 한쪽만 질량이 커져도 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까울수록 더 작용하는 중력이 커서요.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M에 작용하는 힘이 만약에 F0라고 치면 스몰 M에 작용하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도 F0가 되겠죠. 왜냐하면 작용 반작용이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거리가 2배로 늘면 둘 사이의 거리가 2배가 늘었으니까 R 제곱이면 4배가 4분의 1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 F0. 왜냐하면 식이 F는 G 2R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니까 결국 4분의 1 G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 돼서 4분의 1이 됐다. 얘가 아까 F0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정의할 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그때 얘가 받는 힘도 4분의 1 F0겠죠.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거리가 R과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라지 M의 질량이 2배가 됐어요. 그러면 F는 G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인데 얘가 2M으로 바뀌었으니까 결국 2 G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서 얘가 F0고요. 그래서 결국 EF0로 늘었구나. 여기도 EF0가 돼야 되죠. 자,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7번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건 아까 앞에서 한 번 더 나왔는데 결국 물체가 이동하는 걸 보면 앞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요. 앞으로는 계속 똑같은 칸수만큼 가요. 5칸 가는 걸로 확인이 됐었는데 아까 보니까 5칸은 가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건 처음에는 1칸 가고 그 다음에 3칸 가고요. 그 다음에 5칸, 7칸, 9칸 이렇게 움직여요. 점점 가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멀리 계속 가니까. 그런데 힘의 방향을 보면 실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이때도 중력만 작용하니까 계속 아랫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해요. 중력은 힘 방향이에요. 좀 헷갈리겠구나. 아까 이걸 좀 지우면 안 지워지네. 이건 지금 일단 무시하세요. 이거는 이제 이동하는 방향인데 힘 방향 한번 놓고 보면 항상 이 방향인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힘이 다 중력이고요.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중력도 아랫방향이고 실제로 가속하는 것도 아랫방향. 다시 말하면 힘을 받는 방향으로만 가속이 된다. 그래서 결국 힘 받으면 얘는 무조건 가속 운동해요. 근데 방향도 생각해야 돼요. 힘 방향으로만 가속도 그 방향으로만. 그래서 이걸 조금 글로 표현해주면 힘을 받으면 물체는 힘 방향으로만 가속된다예요. 다른 방향은 가속이 안 됩니다. 만약에 힘 주는 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속이 된다. 그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힘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력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지구가 사람을 당기고요. 사람도 지구를 당긴다. 이 힘의 크기는 같다고요. 작용, 반작용 관계다. 근데 사람이 지구에 점프를 하면 사람만 떨어진다. 이거는 지구가 무지 무거워서. 다른 말로 하면 질량이 크다고요. 질량이 크다는 건 관성이 크다예요. 관성은 원래 운동 상태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해서
지구는 원래 멈춰 있으니까 계속 멈추려고 하는. 그래서 가속도가 매우 작다. 그래서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크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 빨대총이 있어요. 이거 같이 한번 해봤었죠. 원주민이 했던 그런 독침.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불면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콧구멍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붑니다. 불 때 이렇게 불어야 되나? 반대로 불어야 되나? 이렇게 불어야 되나요? 그래서 다 이상한데 어떻게 불게 되면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 이 빨대가 바람 위에서 힘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바람의 세기가 빨대 앞이랑 빨대 뒤가 똑같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들어온 공기는 이 관을 통해서만 이동하지 이렇게 바람이 쐬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 새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빨대가 다 막혀 있으니까 결국 여기서의 바람의 세기나 여기서의 바람의 세기는 같아요. 총알이 앞으로 날아간 이유는 바람 위에서 성량이 힘을 받기 때문인데 힘을 받아서 근데 시작 위치에 따라서 빠르기가 달라졌거든요. 2번일 때가 훨씬 더 빨랐어요. 근데 그 요인이 뭐였냐면 시작 위치. 다시 말하면 빨대 여기 있는 성냥개비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람에 의한 힘을 거의 못 받을 텐데 얘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이동할 때만 힘 받아요. 근데 B가 아니라 2번은 그래도 이만큼 움직일 때까지 계속 힘을 받아요. 빨대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빨대 2번이 훨씬 더 성냥개비 입장에서 2번이 훨씬 더 힘을 오랫동안 받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속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힘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뭐가 중요하냐면 시간도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너무 무거운 금속을 이용하면 관성이 커서 속도가 별로 안 변할 거예요. 그러면 속도 변화가 작겠죠. 그래서 여기서 했던 실험을 정리해 보는 게 밑에 건데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는 기본적으로 속도가 변한다. 다시 말하면 가속 운동을 하게 되고요.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할 때 가속도의 크기를 알면 시간이 지났을 때 속도 변화량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속도가 2라는 건 2m/s per sec 1초에 2m/s씩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의미인데 10초 지났으면 20m/s가 됐을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20초가 지나면 얘는 40m/s가 될 거란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속 운동을 할 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지나면 그만큼 속도는 누적돼서 더 커질 거다. 자, 그래서 어떤 물체를 가속시킬 때 힘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간도 중요하다. 그래서 속도 변화량은 힘의 크기랑 시간의 곱에 비례한다 라는 거고요. 질량은 크면 클수록 관성이 크니까 결국 질량은 작을수록 속도 변화량이 크다. 다시 말하면 속도 변화량을 키우려면 질량은 작은 놈을 선택하고 힘은 크게 그리고 시간도 길게 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나타낸 게 다음 페이지에 있었죠. 그래서 식으로 표현한 건 이거고요. 이걸 이제 기호로 표현하면 변화량은 보통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니까 V2 빼기 V1이 이제 질량 있죠. 저렇게 V 쓰면 조금 저게 기호가 뭔지 싶으니까 자, 이렇게 쓸게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질량분의 힘 F, 힘은 F고요. 시간은 타임 T.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면 다시 말하면 분모를 넘겨버리면 mv2 빼기 mv1이 시간 그리고 시간과 힘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F가 힘, T가 시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떤 물체에 힘을 줘서 가속을 했다. 근데 이걸 이제 평소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어떤 물체에 충격을 줘서 그러니까 터치를 해야 충격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 충격력이라 부르고요. 힘이니까 충격력이라 부르고 이 전체 값 충격을 얼만큼 오래 줬니? 그래서 이 F 곱하기 T는 충격력이다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의 충격량을 얼만큼 가하면 그 물체는 이런 식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물리량으로서의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량 이렇게 부르고요. 기호로는 스몰 p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다시 정리하면 운동량 P2,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그게 충격량 힘 곱하기 T라고 되고요. 이 충격량은 기호 라지 I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 힘을 줘서 어느 시간만큼 움직였을 때를 우리는 그걸 충격량이라고 부르고요. 충격량을 주면 그 물체의 운동량이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빨대를 봤을 때, 앞에 빨대를 보면 이렇게 보면 빨대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처음 성냥개비가 여기 있을 때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성냥개비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는 요만큼 조금밖에 힘을 못 받다 했으니까 힘 곱하기 시간 했을 때 이 시간이 되게 작아요. T1이라고 할게요. 이게 작다 보니 mv 나중 빼기 mv 처음이라고 할 때 처음 속도는 빵이었고 0 상태에서 점점 불어서 속도가 빨라진 거니까 그래서 이 값이 결국 이거예요. 충격량. 내가 충격량을 줬으니 그만큼 운동량이 이만큼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속도가 생겼다. 나중 운동량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니고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시작한 애는 시간을 오랫동안 받았어요. T2가 꽤 커요. T1에 비하면. 그 경우도 MV 나중 빼기 MV 처음이면 이 경우도 처음 성량의 속도는 0이었거든요. 결국 이 값이 크니까 똑같은 힘을 줬더라도 똑같은 힘, 다시 말하면 얘네 둘이 같은 힘을 준 거죠. 똑같은 생각을 불었으니까 충격력이 같더라도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충격량은 저 입구 앞에서 부르네. A를 A라고 하고요. 얘를 B라고 해봅시다. 그냥 B가 더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B가 더 큰 속도를 얻게 된 거죠. 자, 이해되시죠? 똑같은 충격량을 받은 게 아니라 똑같은 힘을 받았지만 B가 더 시간을 오랫동안 줬으니까 더 큰 충격량을 받게 된 거고 그래서 더 큰 속도를 얻게 됐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계란 던지는 것도 한번 해봤어요. 계란 던지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는 딱딱한 바닥에 떨어뜨려도 봤고요. 하나는 멋진 담요에다가도 한번 던져봤습니다. 똑같은 달걀을 똑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기 직전 속도가 같을 거예요. 그럼 그 직전 속도를 땅이든 바닥이든 담요이든 부딪히기 직전 속도는 같을 겁니다. 이걸 V라고 해볼게요. V0. 자, 그러면 나중에 부딪힌 후라고 할까요? 부딪히기 직전에 했으니까 부딪히고 나서 직후 속도는 결국 부딪히고 나면 나중에 속도가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힘은 누가 어떻게 줬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바닥이 준 힘 곱하기 시간 이렇게 돼서 결국 걔는 계란이 멈췄어요. 속도가 운동량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처음 속도는 이거니까 달걀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나중에서 처음 빼야 되죠. 그러면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에서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만큼의 운동량이 변해야 됩니다. 충격량을 줬으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나중 속도가 빵이죠. 직후 속도 부딪히고 나서 0 됐으니까 그럼 얘가 0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처음 속도는 그럼 이만큼 충격량을 줬다는 소리지, 바닥이. 근데 담요가 주는 힘도 생각을 해보면 T1이라고 할게요. T2라고 하고요. 이 경우도 똑같이 MV 나중 속도 빼기 MV 처음 속도일 건데
이 경우도 나중에 부딪히고 나서 나중에 담요가 최종적으로 결국 속도가 계란이 멈췄으니까 결국 이것도 0이거든요. 그러면 처음 속도도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다시 말하면 바닥에 던지든 담요에 던지든 이 오른쪽 값이 같아요. 그 말은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둘은 같은 충격량을 받았어요. 충격량이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깨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바닥에 던질 때는 바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게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담요에 던질 때는 푹신하니까 담요에 접촉되어 있는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게 꽤 커요. 그만큼 얘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거죠. 그래서 어떤 물체를 잡을 때 살살 달리면서 천천히 받게 되면 그만큼 힘이 덜 들여도 오랫동안 힘을 줄 거니까 얘 받는 충격량은 같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빨대랑 이 계란은 상황이 살짝 다릅니다. 지금 계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충격량을 받았지만 시간이 달라서 힘을 다르게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깨지고 한 번 안 깨진 상황. 그리고 빨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힘을 줬지만 시간이 달라져서 충격량이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꼭 생각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지금 두 달걀의 운동 상태를 이렇게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얘가 바닥 상태고요. 바닥에 부딪혔을 때 상태. 다시 말하면 시간은 짧은데 힘을 많이 줘서 멈춘 상태고요.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줘서 살살 힘이 작게끔 해서 멈추게 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결국 두 개의 값, 힘 곱하기 시간 값은 충격량은 같으니까 이 노란색의 넓이나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의 넓이는 충격량이라서 둘은 넓이는 같다.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충격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짓자면 물체의 운동량이 변화량을 확인하면, 다시 말하면 여기 운동량의 변화량 같은 거 확인하면 결국 그 물체의 충격량을 알 수 있다. 여기 쓸까요? 충격량. 다른 색으로 쓰자. 충격량을 알 수 있고요. 같은 충격량을 주더라도 그 물체에 작용한 힘이 작용한 시간이 다르면 그 물체에 작용한 충격력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담요와 바닥처럼. 자, 여기까지가 시험범위고요. 잘 공부하셔서 주말 동안에 나중에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